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OS랩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SOS랩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옵티컬 센서스 랩이라고 해서 라이다로 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스마트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부터 중대재해법까지 이 라이다로 더 세상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창업부터 상장까지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 SOS랩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저도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했는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좋은 인재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정말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좋은 인재를 큰 꿈을 가지고 모여서 똘똘 뭉쳐서 달리다 보니까 정말 글로벌 경쟁력 있는 라이다와 관련 기술,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용 라이더 상용화를 추진 중이신데 제품 특징 및 출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오토모티브 향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만든 건 에브리띵에서 MLX,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출시해서 열심히 프로모션하고 있는 건 MLA 오토모티브 방향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가장 큰 특징은 램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한 디자인의 어떤 성능, 내구성을 만족했다. 가격은 물론이고요.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MLX 같은 경우는 저희의 라이다 기술이 양산성을 갖출 정도로 완성도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그래서 각 분야, 자동차, 로봇, 스마트 인프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실증하고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기반으로 이제 차량용이 좀 더 특화된 제품이 개발이 완료가 된 게 MLA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차량용으로 저희가 제품 개발이 완료가 됐느냐? 완료는 됐습니다. 다만 각 차종에 맞는 최적화된 그 커스터마이즈된 전용 제품으로 개발하는 작업은 또 수주를 함과 동시에 또 2년에서 길면 5년까지도 이렇게 길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저희의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통해서 향후 미래에 양산될 차종에 맞게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로봇 시장에서도 영역을 확장 중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크게 로봇을 포함한 다각화 전략은 3가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재하는 시장에 우리만 잘하면 되는, 예를 들면 그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OHT라고 하는 반도체 이송 로봇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다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일본 특정 제품이 다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시장을 저희가 국산화에 성공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게 됐고 글로벌 국내 반도체 공장에 저희 라이다가 들어가서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로 되면 지상에서 움직이는 물류나 이송하는 로봇들 AGV, AMR이라고 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일본, 독일 제품만 있던 것들이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이제 확장할 수가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차세대 제품을 올 로보월드에 출시해서 열심히 또 영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최근에 이제 서빙 로봇, 배달 로봇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조금 더 양산 플랫폼을 하는 글로벌 OEM 회사와 저희가 같이 초기 연구 개발 단계부터 같이 해서 좀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되게 되면 내년 말 정도에 좀 양산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거는 아직 확장된 건 아니라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깊은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방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도 무인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찾아해요. 이렇게 지상부터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까지 그런 관련된 라이다를 초기 개발 단계부터 그 용도에 맞게 개발해서 어떤 거는 정부 과제로 어떤 데는 그 내부의 사내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기존재하는 시장, 거기서 바로 확장된 시장, 아니면 아예 차세대 시장과 국방 쪽까지 이렇게 다각도로 저희가 로봇과 거의 특화된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올해 말 시점으로 해서 좀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신제품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와 저희가 만드는 라이다의 경계가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면 형상도 그렇고 뭐 사이즈, 뭐 가격, 그다음 용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CES에 출품하려고 하는 이 라이다는 단순히 라이다의 진보가 아니라 이건 어쩌면 카메라의 진보다. 그래서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하는 회사들도 이렇게 나온 라이다는 라이다보다는 카메라에 유사하게 쓸 수 있어. 카메라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활용해서 사람이냐 장애물이냐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거리가 찍히네. 이런 거리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고, 그래서 각 용처에 맞게, 예를 들면 헤드램프 양 사이드에 대면 원하는 화각이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센터 윈드실드 블랙박스 자리에서 보면은 좀 좁게 멀리 봐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카메라는 어떻게 하죠? 여기에 제가 몇 도짜리 카메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몇 도짜리 카메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라이다는 저희 라이다는 뭐 120도짜리입니다, 뭐 60도짜리입니다. 알아서 골라서 사서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라이다 같은 경우 앞에 광학 설계만 좀 다르게 하면 결국 저희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도 바디 따로, 렌즈 따로 이거 교체만 하면 화각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구조의 라이다인데, 데이터가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복원을 시키면 마치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해서 라이다 데이터인데 마치 좀 해상도가 떨어진 초기 카메라를 본 듯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얼마 전에 CES 혁신상을 수상하게 됐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저희는 미국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자율주행 시장이 더 열릴 거고, 그러면 거기서 규모를 떠나서 의미 있는 실증이나 실적을 가져왔을 때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확장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품을 공항으로도 납품하고 있으신데 관련 라이더가 또 어떤 제품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공항 시장에서의 확대 계획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다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서 다양한 사업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 하이패스 쪽에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어떤 그 불법 주차, 아니면 오토바이, 헬멧,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실외 주차장에서 차량 관제하는. 지금 한국은 뭐 아파트 주차장이나 뭐 백화점 아울렛, 지하 주차장에 주차 빌딩을 보면 센서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칸칸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지, 심지어 내 차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야외 주차장은 아직 마땅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곳은 천장을 다 만드세요. 그럼 이게 설치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실외 주차장에도 야외 주차장 이미 설치된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로등에 저희 라이다를 설치해서요. 그러면 그 가로등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차량들을 인지하고 어디가 비어 있으니 이쪽으로 주차하세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뭐 내 차 찾기부터 그 외 다양한 솔루션까지 확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저희가 공항에 집중했던 건 정말 넓은데 이거 주차 안 되면 가장 예민한, 지금 이 비용에 대한 효용 가치를 갖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공항 야외 주차장을 첫 번째 타겟팅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여수, 올해는 김해공항, 그리고 이제는 이거를 전국구 확장은 당연하고요. 실제로 뭐 올해 초는 대만,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일본 공항에 가서도 이 솔루션을 저희가 홍보하고, 이번에 이제 CES에서 미국 쪽까지도 확장할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좀 안정화와 최적화를 잘 해놓은 패키징한 상황에서 이것들의 좀 의미 있는 파트너사와 같이 스케일업하는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에 더 집중해서 이것들을 약간 플러그 앤 플레이 할 수 있게 준비가 됐을 때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글로벌리 확장할 것들을 보고 관련 파트너사들과 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라이더 제품들 시장 점유율을 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또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으실까요? 이제 이게 시장 점유율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크게 보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자료마다 조금 많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은 중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중국 내부의 최근 신생 전기차를 포함한 회사들에게 반강제로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차량용 라이다로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단가가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운영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라이다가 달려서 더 자율주행을 잘하냐? 이거는 사실 노네요. 여기서는 이제 SDV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해줄게. 아직 라이다가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준비가 필요해.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단 이렇게 그 블랙박스 위쪽 자리에 이렇게 설치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 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몇몇 회사들,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들 정도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앞서 그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다 해봤자 몇 대 못 돌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규제가 풀어감에 따라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걸로 저희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저희 솔루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파고들 기회는 충분히 많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은 시장이 생각보다 더디 열리면서 뭐 절반은 이제 본인들의 기술의 어떤 퀄리티나 가격이 안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파티가 열리는데 생각보다 늦게 열리지만 지금 플레이어들이 집에 간 친구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한국에 있는 대표 라이다 기업으로서 글로벌리 들어갈 수 있는 마켓셔에 대한 룸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SOS랩은 국제과제 및 타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신데 그 현재 개발 중인 연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다가 이제 개화하는 시점이고, 그러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라이다 기술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정부 과제를 통한 것도 있고 직접 그 회사 간에 프로젝트를 한 것도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건 헤드램프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SL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 램프와 라이다를 같이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발열 이슈부터 뭐 클리닝, 그리고 그 앞에서 뭐 굴절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 뭐 위치에 따라서 화각까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차량용으로 정말 최적화된 우리 라이다가 아니라 헤드램프 모드를 파는데 라이다가 들어가 있네. 디자인적인 눈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율주행이 눈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벌써 한 2년 정도 좀 더 된 것 같은데 초기에 MOU를 맺어서 같이 초기 연구 개발 단계부터 우리는 이런 로봇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이런 센서가 필요한데,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건 어때요? 라면서 같이 이제 TT카카를 뭐 10차례 이상 하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고객이 더 잘 되게, 더 많이 팔게 했을 때, 그 부품사로서도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E8, 요 3사 간에 이제 MOU를 했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E8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가 포커싱 했었던 거는 이제 스마트 ICT 사업. 앞서 말씀드린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다가 들어가고 기존의 교통 체계를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스마트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한데요. 어떨 때는 라이다 센서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어떨 때는 레이더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어떨 때는 뭐 카메라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기반으로 사전에 설계할 때부터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요게 최적입니다. 그리고 10개까지 필요 없고요. 뭐 라이다 5개, 레이더 2개, 카메라 3개면 오히려 최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면서도 디지털 트윈 플랫폼 안에서 최적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더 의미 있는 결과값을 더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다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라이다라는 시장이 이제 개화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인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한라대 같은 경우는 이 라이다 관련된 인재 육성을 같이 한번 해보자. 저희가 라이다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콘텐츠도 같이 제공을 하고, 또 그쪽 교수님도 관련된 연구를 하시면서 이걸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앞서 말씀드린 정부 과제 중에 좀 몇 가지 것들은 이제 국방 쪽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방산혁신기업 100이라고 이렇게 선정된 게 있는데, 거기 로봇 분야에 저희가 첫 기수의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그 로봇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뭐 드론의 향으로 해서 그러면 굉장히 작고
가벼운 라이다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멀리 5개년 보고 개발하는 이런 정부 사업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에서 활약하고 있으신데 그 사업 분야를 보니까 인프라 모빌리티로 크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현재 매출 비중은 어떻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앞으로는 이 각 분야별로 사업 성장성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면 이 말씀하신 모빌리티 인프라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같이 공동 연구 개발하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초기 시드를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만든 요 세 가지 케이스로 저희가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뭐 30%, 334 뭐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뭐 334, 뭐 올해는 343, 뭐 이런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크지 않지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져가고 이제 스마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 라이다를 기반으로 솔루션까지 그 현장 설치까지 해서 어떤 이제 패키징에서 볼륨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연구 과제나 이제 NRE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객사가 예전에는 저희가 투자받은 돈을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서 요 정도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걸 이제는 돈을 받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은 비용이었던 게 이제는 저희가 매출 인식을 하면서 그 향후 파이프라인이 더 공고하게 해지는 역할을 해서 요 세 가지를 밸런스 있게 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매해 2배가량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이 실적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던데 그 올해와 내년 매출 성장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연초에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상승세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어떤 B2G라든지 뭐 B2B 그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 우리 열심으로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매출 인식 시점이 뭐 내년으로 조금 지연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서 성장률이 수치만 보면 조금 아쉬운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과 그 성장성은 같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분기만으로 쪼갰을 때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또 다양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 시장이나 지금 내년에 공약을 좀 더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해외 진출 계획 및 관련 전략이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매년 CES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은 연말 휴가라는 게 창업 이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위 CES의 짬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이제 웬만한 기업들보다도 많은 한 8년, 9년째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해 그 CES에서 경쟁 라이다 회사와 라이다를 활용한 고객사 파트너사를 보면서 우리가 세운 나름의 가설과 계획을 가지고 CES 통해서 확인하고 그 해에 좀 더 확정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상하고 추측하는 거는 이제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굉장히 큰 바람이 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럼 그 관점에서 기존의 전통 라이다를 활용해서 로봇 택시를 하는 쪽 사업과 아니면 이제 기존 완성차 시장을 같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맞게 그 현지의 좀 중요한 파트너들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ES를 기점으로 같이 스타트해보자. 그런 킥오프가 될 수 있는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 자동차나 중장비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그 현지에서 이미 사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우리가 이런 라이다 솔루션을 제공할게. 아니면 너네가 필요한 라이다 스펙은 뭐야? 그에 맞게 우리가 같이 개발해 줄게. 라는 차원에서 그 고객사가 현지에서 글로벌리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최종 파이널 커스터머를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항에 들어간 야외 주차장 이런 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다이렉트로 영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공항과 비슷한 게 어떤 뭐 경기장이나 스타디움 공연장 또는 뭐 아울렛 뭐 이런 큰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딱 몇 가지 형태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세팅이 되면 그대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현지의 그 관련된 업을 잘 아는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가 여기서 검증된 솔루션을 가지고 확장하는 형태의 영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결국 이제 미국 쪽이 주요 저희 고객사들이 사실 거기는 국내 해외 고객사들이 결국은 실제로 타겟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이 많다 보니까 어떤 데는 국내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 어떤 데는 그 현지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 또 어떤 경우는 일본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인데 미국 R&D하고 같이 진행하는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싸고 좋은 중국산 라이다인데 이제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그 사이트를 저희가 일본, 미국 기업들과 같이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현 시점에 저희가 갖고 있는 좀 최선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그 주요 두 나라를 기반으로 이제 확장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SOS의 중단기적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크게 이제 뭐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기술특례 상장 회사로서 괜히 죄송하고 미안하고 위축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기업이 한국에 필요한 것도 맞고, 그리고 이 기술이 시장이 개화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은 한 번도 뭐 의심이나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좀 죄송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돈 버는 기업으로서 이 기술이 우리가 최고의 기술 회사가 아니라 최고로 돈 많이 버는 기술을 하는 회사입니다. 라는 것들을 좀 최대한 단기적으로 만들고 싶은 좀 욕심도 있고 어떤 그게 이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라이다가 개화되는 시기에 이 알을 깨고 나오기도 하지만 밖에서 좀 도와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이 이 라이다 달린 자율주행 차 또는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드론 같은 또는 뭐 관련된 솔루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라이다를 탁월하게 만들어서 이 라이다로 그 고객사가 돈 많이 벌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싶고요. 정말 멀리 봐서는 저희는 이 라이다는 라이다의 진보가 아니라 기존의 카메라, 이런 비전 센서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메라는 이렇게 주변에 조명이 있을 때 이 2D 2차원을 보는 센서였다면 근데 우리가 보는 실제 비전,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차원을 담을 수 있는 비전 센서로서 라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카메라의 혁신, 뉴 비전 센서가 될 수 있게 저희가 공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저희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용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카메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뭐 각종 SNS나 이런 플랫폼도 정말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리는 미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싸고 좋은 라이다가 필요했고 이게 나온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시장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희 SOS를 그리는 궁극적인 꿈이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관점을 설명을 드리면 라이다로 더 스마트한 세상,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좀 기여하고 싶은 생각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허들이 되는 가격만 떨어질 수 있다라면 이거는 개인정보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상황들은 다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대재해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2인 1조로 일하다가 한 명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기다 CCTV를 달면 인공지능이 다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CCTV가 달려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작업자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라이다는 누군지는 나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인 건 내가 캐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사생활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것들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데 그 현장에 제가 이 라이다를 들고 가려니 야,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상황인데 너 영업하러 왔니? 그래서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이다를 그냥 제가 그냥 공짜로 설치해줘도 이 최소한의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범용화되는 이런 기술을 결국 그러면 제가 사업을 더 잘해야겠더라고요.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싸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겠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도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버티면서 열심히 시장 돌아가는 거 잘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